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디지털 마케팅에서 AI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사용자 반응 분석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주제는 AI 활용이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의사결정 주요 요소 관련 배경 설명을 드린 뒤 2장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AI 역할, 3장에서는 AI 적용에 대한 주요 사례를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AI가 도입된 각 마케팅 관련 분야 3가지 주제별 사용자 반응을 준비했고요. 5장에서는 개인 수준, 조직 수준, 사회 문화적 수준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분석하였고,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으로 AI 기반 의사결정 수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고려할 부분을 제안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1장입니다. 네, 배경 및 의사결정 관련 설명이고요. 디지털 마케팅에서 생성형 AI의 도입이 현재 컨텐츠와 데이터 기반 마케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이미 수많은 기업에서 생성형 AI의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영업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가 주로 찾은 주요 레포트는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대한 레포트를 많이 참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수업 시간에 논의됐던 논문들도 참고를 했습니다. 먼저 이 BCG 레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200명의 기업 CMO, 그러니까 마케팅 최고 총괄 의사결정자죠. CMO, 치프 마케팅 오피서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했는데 70%는 생성형 AI를 마케팅에 이미 도입을 했다. 그리고 84%는 AI 기반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용 중이냐고 했을 때 생성형 AI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사용 사례는 개인화. 설문 응답자의 거의 대다수가 개인화에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인사이트 추출, 컨텐츠 제작, 측정, 그리고 고객의 CS 피드백 수집 등등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상위 3개의 생성형 AI 사용 분야가 이제 개인화 컨텐츠 제작,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 그리고 고객 피드백 수집까지 CS 응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서 저는 오늘 이 리포트를 통해서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분야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사용자 반응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영향 분석을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2장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에서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예측 모델링을 신속하게 하여 빠른 마케팅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AI의 역할은 먼저 콘텐츠 제작 부분이죠. 콘텐츠 마케팅, 특히 블로그를 쓴다라든지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아주 쉽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활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 마케팅을 통해서도 사용자들에 대한 고객 데이터들을 되게 입체적이고 다이나믹한 분석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훌륭한 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데이터들의 어떤 행동 데이터들, 온라인상에서 데이터들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 혹은 또 개인화된 각각의 고객의 행동 패턴에 따른 마케팅 광고 퍼포먼스도 매칭해서 전략을 할 수도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자동화된 그런 CS 응대 창구라든지 특히 제일 친화적인 게 이제 AI 챗봇 같은 거죠. 챗봇을 통해서 개인화 응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이런 역할을 토대로 업무 속도를 향상을 시키고 업무에 대한 범위도 확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 등 창의성을 증진을 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시를 들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본 내용입니다. 먼저는 컨텐츠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권자들과 제작 실무자들이 협업을 해서 고품질의 컨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AI를 토대로 고품질 컨텐츠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을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실제 활성화 컨텐츠 기획력도 극대화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LG U+, 농심 등등이 이런 인공지능으로 직접 제작한 광고 영상을 공개해서 기존 애니메이션으로는 구현이 어려운 그런 어렵고 역동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카메라 워킹 그리고 이미지 효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구현을 해서 광고를 했던 사례도 있고요. 물론 최근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조금 AI 광고를 좀 잘못 사용해서 좀 문매를 맞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은 그 외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AI 제작 콘텐츠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부분도 효율적으로 많은 활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생성형 AI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각 고객 개인별 이런 선호도라든지 행동 패턴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에서는 이제 AI를 통해서 고객 개개인의 패턴을 분석을 하고
신속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는 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오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그것과 관련된 기사를 볼 수 있는데, 뭐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가 좀 느린 편이고, 이미 뭐 에이블린이라든지 대표적으로 무신사라든지 개개인의 고객 패턴, 고객의 어떤 선호도, 관심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맞춤형 컨텐츠, 맞춤형 쇼핑 제품을 추천을 하는 그런 큐레이션 서비스들이 이미 상용화가 돼서 성공적으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대화형 커머스의 혁신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생성형 AI 기반으로 쇼핑 어시스턴트를 직접 실행을 함으로써 고객들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해당 커머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응대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응답 가능한 AI 어시스턴트, 챗봇 이런 것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자사의 대화형 커머스 챗봇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장, 먼저 이제 컨텐츠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사용자 반응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작 방식이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정말 단계별로 컨텐츠 하나 만들 때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지, 그러면서 이제 시간도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전문가들이 투입을 함께 해서 만들었던 게 컨텐츠 제작 방식인데, 이제는 투비는 이제 이러한 복잡했던 주요 부분들이 통합이 되고 AI를 통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기획이 수립이 되고 심지어 프로토타입이 바로바로 나오는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효율성 증대, 창의성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 AI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미 컨텐츠 제작 속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비용 절감, 효율적으로 효율화하고 있는 추세에 가고 있다. 과거에는 뭐 기획자, 디자이너, 뭐 기획자도 정말 세분화한다면 뭐 카피라이팅 기획자, 스토리보드 기획자, 뭐 정말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획자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기획에 참여를 했다면은, 이제는 뭐 기획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혼자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창출을 해내고, 심지어는 이제 디자인 영역까지도 본인들이 이제 다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량 확장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이런 컨텐츠의 독창성 및 깊이감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한 마케팅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특히 에이전시 같은 분야에서는 수익에 대한 우려인 거죠. 일자리,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위협 등등이 이제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사용자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은 이제 수작업과 단계별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수집하고 정제하고 데이터를 퍼포먼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매체를 통한 어떤 데이터, 뭐 네이버라든지 혹은 버티컬 매체로 불리우는 다양한 디지털 광고 매체들의 데이터들을, 숫자든 뭐든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힘이 다 들어갔었습니다. 사실상 뭐 엑셀 작업이죠. 수동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그런데 그 보고서에 어떤 오류가 있다라든지 원하는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으면 또 재검토해서 다시 정지한다든지 다시 분석을 하고, 근데 이 시간 동안 또 시간 소요가 걸리면서 결정을 할 때쯤이면 이미 분석 시간이 상당 소요돼서 시의성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사이트 도출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AI 덕분에 자동 수집이 되고 정말 데이터만큼은 자동 분석, 보고 추출이 실시간으로 정제되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고 보고 추출하는 데 있어서 AI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더라. 그리고 AI 인사이트를 통해서 복잡하게 패턴을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의 고객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할 때 AI를 쓸 경우와 AI를 쓰지 않을 경우에 정말 혁혁한 차이를 실감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각 국가별로 그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문자, A 국가, B 국가, C 국가의 방문자들이 패턴이 정말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AI를 통해서는 그런 패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속하게 검증하고 인사이트를 추출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이를 토대로 이제 효율성, AI를 도입함으로써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한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 정확도를 높여서 마켓 ROI, 리턴 오브 인베스트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를 하죠. 개인화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데이터 가공에 대한 영향 차이도 있지만은, 또 과도한 데이터 활용에 이제 투명성 부족이 있다. 그리고 지나친 개인정보 추적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부정 반응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형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화형 서비스를 토대로 과거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해서 좀 불필요한 그런 감정 소모도 있고, 개인화라는 게 사실 어려웠죠. 세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AI 챗봇을 통해서 24시간 내에 즉각적이고 정확한 응대가 가능하고, AI를 통해서 선호도, 구매 이력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상세한 개인화 추천 상품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AI와의 대화를 통해 상품 정보를 얻고 질문에 답변받으면 복잡한 구매 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복합적인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긍정적으로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고, 또한 다국어도 여러 언어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챗봇이 추천하는 제품이 굉장히 고객의 호응에 걸맞는 제품이 추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반면에 감정적으로 이게 인위적인 그런 객체다 보니 인간적인 교감이 부재하고 신뢰가 부족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객의 우려 등등이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컨텐츠 데이터 마케팅 그리고 챗봇을 바탕으로 고객 CS 응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변화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 조직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먼저 개인 수준에서는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는 개인적인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연구진들이 컨설턴트죠. 굉장히 역량이 이미 있고 지식인들인 수백 명을 상대로 AI를 썼던 컨설턴트와 쓰지 않은 컨설턴트를 바탕으로 몇 가지 과제를 줘서 그 역량에 대한 비교 분석을 했던 사례인데 실제로 AI를 통해 역량이 강화된 컨설턴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특히 데이터 클리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통계적인 과제를 수행을 할 때 AI를 쓴 컨설턴트가 훨씬 더 역량이 높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조직 수준에서는 지속적이고 핵심적이며 조직의 프레임워크화가 되면서 굉장히 높은 그런 조직 전사적인 생산성, 조직 전사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보였습니다. 조직의 DNA를 계속해서 단계별로 프레임을 거침으로써 전사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프로토콜화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생산성을 모두 함께 증대시킬 수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조직 내에서 이제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 또한 기존의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해서 A를 담당했던 직원과 B를 담당했던 직원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재배치가 필요한 거죠. 그런 급격한 변화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 수준에서는 AI 기반으로 산업 혁신의 가속화가 예상이 된다. 앞서 설명드렸던 200명의 CM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내용에 따르면 이미 상당한 변화가 예견이 된다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를 통해서 AI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사회 문화적인 규제와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Responsible AI라는 언어가 요즘 굉장히 화두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런 혁신의 가속화가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윤리적인 딜레마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기술 수용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 결론은 이제 이런 신뢰할 수 있는 AI 마케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AI는 효율성을 높이지만은 투명성, 윤리성,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코비스 보네폰의 논문에 따르면 AI의 부정적인 행동이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레스폰스블 AI 가이드 확립에 대해서 정책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 링크는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책임감 있는 레스폰시블 AI 가이드를 확립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형 AI에 대한 이런 윤리적 책임감 있는 정책을 강조하며 지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수준에서는 이제 이런 투명성과 설명 가능한 AI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대응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윤리적 설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직 수준에서는 책임 소재, 책임 구조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AI 행동의 모니터링 체계를 조직 안에서 구축함으로써 결정 과정에서 AI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와 그런 AI 윤리적 지침을 개발을 해야 된다.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토대로 AI에 대해서 AI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이게 또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 사고, 훈련 그리고 AI의 한계와 위험을 명확히 알림으로써 100% 신뢰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AI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런 사회적인 신뢰 회복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해야 된다. 윤리위원회를 설립을 함으로써 AI 시스템에 대한 도덕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소비자 참여형 검토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소비자 투명성 보고서를 지속 발행함으로써 이런 주요 지표들, 특히 편향성, 공정성, 윤리성 등에 대한 표준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레스폰시블 AI 가이드를 확립해서 이제 프라이버시의 정책, 윤리적인 정책, 자사 AI 툴이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그런 정책에 대한 책임감 있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이고 제가 참고한 문헌들은 이와 같고요. 주로 이제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